현재 이 채널에서는 태평양 전쟁 중 1943년 6월 말부터 시작된 연합군의 솔로몬 제도에서의 반격 작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반격의 무대가 된 솔로몬 제도 중부 뉴조지아 섬에서는 미군이 일본군 최대 근거지 문다를 8월 5일에 점령해서 결정적인 승기를 잡았고, 남은 일본군은 뉴조지아 섬 북쪽과 콜롬방가라 섬으로 몰렸습니다. 이 사이에 콜롬방가라 동쪽과 서쪽의 벨라만과 콜라만에서 해전이 벌어졌고, 이후 미국 대통령이 되는 존 F 케네디와 PT-109 승조원들의 콜롬방가라 남서쪽 기조섬 근해에서의 목숨을 건 사투도 살펴보았습니다. 1943년 8월 초 미군의 반격을 받는 솔로몬 제도 일본군의 가장 큰 과제는 뉴조지아 섬을 잃더라도 콜롬방가라 섬을 고수하면서 미군의 북상을 막는 것이었는데, 콜롬방가라도 섬이기 때문에 솔로몬 제도 북부에서 해상 수송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8월 6일 밤과 7일 새벽에 걸쳐 일본군은 또 한 번의 수송을 시도하다가 미군 구축함 전대에 발각돼 구축함 4척 중 3척을 잃고 수송 중이던 육군 병력과 해군을 포함해 1,300여 명이 전사하는 대패를 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벨라만 해전으로 일본군 사령부는 이 전투 이후 바다로 병력과 물자를 수송해 뉴조지아 지역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결국 일본군의 중부 솔로몬 제도 지역으로의 병력 보강 시도는 이것이 마지막이 됩니다. 일본군은 뉴조지아 남부의 문다를 잃었지만 뉴조지아 북부 거점을 사수하고 콜롬방가라로부터 지원을 받을 계획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대규모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상황에서 이와 같은 계획의 실현 가능성은 극히 작아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콜롬방가라로 후퇴해도 어차피 해상 수송이 안 된다면 위험한 것은 마찬가지여서 솔로몬 제도 중부의 일본군은 이제 사실상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리게 됐습니다. 8월 6일에 벨라만 해전이 솔로몬 제도 전역에서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된 셈인데요. 이제 일본군은 불과 6개월 전이던 1943년 2월에 솔로몬 제도 남부 과달카날에서 6개월간의 전투 끝에 통안의 철퇴를 한 데 이어 솔로몬 제도 중부 뉴조지아에서도 40일도 안 되어 비슷한 처지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이때 일본군은 행동을 빠르게 못했습니다. 8월 7일 오전에는 이러한 상황이 명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군 사령부는 남동지대에 계속 뉴조지아 북부 지역을 장악하라고 명령 내립니다. 현실에 관계없이 그냥 미련이 남아서 그랬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벨라만 해전 이후 5일이 지난 8월 12일까지만 해도 이 가운데 부분 지에타에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었고, 북상하는 미군이 압박을 가하는 데다가 문다에서 박격 포탄도 날아왔습니다. 뉴조지아 서쪽 해안에 있는 작은 섬인 방가섬에도 미군이 진입했습니다. 지에타 부근의 일본군은 미군에 의해 퇴로가 차단되었고, 포위망이 약한 서쪽을 뚫고 나와 8월 15일에 방가섬으로 퇴각했습니다. 방가섬의 일본군도 이곳의 야포로 문다 비행장을 포격할 수 있어서 미군도 최대한 빨리 이곳을 장악해야 했습니다. 미군은 8월 21일까지 약 160명의 사상자를 내면서 전투를 계속했고, 일본군은 방가섬을 포기하고 서쪽의 아룬데 섬으로 퇴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미군은 6월 말부터의 뉴조지아 전투 경과를 신중히 검토해보고 뉴조지아 작전의 원래 계획에서 크게 벗어나는 다른 작전을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이 작전에서 솔로몬 제도 중부에 다른 섬이 등장하게 됩니다. 뉴조지아 섬 남부에 상륙해서 문다를 향하는 미군의 작전은 7월 초부터 시작되었는데, 미군은 월등한 병력에도 불구하고 치열하게 저항하는 일본군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미군은 7월 1일부터 8월 5일 문다를 점령하기까지 약 5,000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문다를 점령했다고 뉴조지아 작전이 다 끝난 것은 아니고, 문다만큼 대규모의 일본군 근거지였던 콜롬방가라 섬을 점령해야 했는데, 여기에 최대 약 1만 명 정도의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곳 콜롬방가라 남단 빌라에 있는 항구와 활주로가 원래 미군의 다음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카트윌 작전의 솔로몬 제도 지역 총지휘관이었던 홀지 제독은 문다 점령 작전에서 미군이 본 피해가 막심하자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지도는 뉴조지아 지역을 좀 더 확대해서 나타낸 것인데, 콜롬방가라 섬의 북서쪽에 벨라라벨라 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홀지 제독과 미군 수뇌부는 콜롬방가라를 건너뛰고 바로 이곳 벨라라벨라 섬을 대신 점령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계획은 뉴조지아 전투가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한 1943년 7월 중순부터 진행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콜롬방가라가 아닌 벨라라벨라로 가는 것은 오히려 이점도 있었는데, 일단 콜롬방가라 남단 빌라 활주로는 물이 잘 안 빠져서 이용하기 어려웠고, 콜롬방가라보다 벨라라벨라의 일본군 병력이 훨씬 더 적었고, 거리는 콜롬방가라보다 멀지만 문다 비행장에서 이륙한 항공기가 닿을 수 있어서 상륙부대에 대한 지원도 가능했습니다. 또한 콜롬방가라 후방에 벨라라벨라를 점령한다면 콜롬방가라로 오는 일본군 수송을 더 효과적으로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미군은 이러한 우회 전략을 태평양 전쟁에서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 북태평양에서 일본군이 점령하고 있었던 아투섬과 키스카섬 중 미군과 더 가까웠던 키스카섬이 미군의 첫 번째 공격 지점이 될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미군은 더 멀리 있던 아투섬을 1943년 5월에 공격해서 점령했습니다. 퇴로가 끊긴 키스카 일본군은 결국 1943년 7월 말 철퇴를 단행하게 됩니다. 지금 솔로몬 제도에서 미군이 하려는 것도 이것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미군은 멀리 떨어진 벨라라벨라에 대한 정보가 충분치 못했고, 빌라를 대신할 활주로를 건설할 만한 곳이 확실히 있는지 일본군이 모르는 비밀 정찰을 통해 이것부터 먼저 알아내야 했습니다. 벨라라벨라 섬에 관해 뉴조지아 지역의 해안감시원, 농장주 등이 정보를 제공했으나 활주로를 만들기에 적합한 지대가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장교를 포함해 정식으로 정찰대를 보내 살펴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1943년 7월 22일 밤, 미국군의 프랭크 비들 대령 포함 6명의 육군, 해군, 해병대 장교로 이루어진 정찰대가 벨라라벨라 남동쪽 해안 바라코마라는 곳에 PT보트로 비밀리에 잠입했습니다. 미군은 항공정찰을 통해 활주로 후보지 2군데를 선정해 놓고 있었는데, 비들 정찰대가 받은 명령은 이 후보지들이 정말 활주로에 적합한지 직접 알아보고 둘 다 적합하지 않으면 새 후보지를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해안감시원 호주 해군 장교 헨리 조슬린 일행이 마중 나왔습니다. 이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평지로 된 지형이 섬 남쪽에 집중되어 있는데, 비들과 조슬린 일행은 6일 동안 섬 남부와 서쪽 해안을 조사했습니다. 비들은 미군이 미리 점 찍어 놓았던 2군데 후보지가 부적합하다고 결론 내렸지만, 바라코마 인근에 활주로를 건설하기 적합한 평지를 발견했고, 이 근처 섬의 남동부에는 일본군도 없었습니다. 비들 대령은 이와 같은 사항을 보고했고, 곧 수십 명으로 선발대를 구성해 벨라라벨라에 보내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정찰대가 아닌 벨라라벨라 점령군을 보내기 위해서는 아직 끝나지 않은 문다 전투가 종료되고 문다 활주로가 사용 가능해야 했습니다. 미군이 문다를 점령하고 문다 활주로가 가동 개시된 이후인 8월 11일, 홀지제독은 벨라라벨라 점령을 위한 작전 명령을 하달하고 벨라라벨라 작전 D-Day를 1943년 8월 15일로 정했습니다. 노던 포스, 북방군이라고 이름 붙여진 벨라라벨라 공략부대는 미국군 25사단 35연대를 중심으로 해군, 해병대 병력이 추가되었으며 전체 총 병력은 5,888명이었고 과달카날 전투에도 참가했고, 당시 25사단 어시스턴트 커맨더였던 로버트 맥클로어 준장이 지휘를 맡게 되었습니다. 각 부대의 상륙 시간 등 세부적인 작전 계획도 마련되었습니다. 일본 지상 병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만약 미군이 상륙하고 있다는 것을 일본군이 안다면 겨우 150km 정도 거리에 있는 부겐빌에서 일본 항공기가 공격하러 올 확률이 높아서 벨라라벨라 상륙 작전 계획은 최대한 신속히 양육을 마치는 데 중점이 두어졌습니다. 비들 정찰대에 이어 14명의 장교와 수십 명의 선발대가 벨라라벨라로 가는 날이 1943년 8월 12일 밤으로 결정되었는데, 전날인 8월 11일 해안감시원 조슬린이 과달카날에 무전을 보내 일본군 40여 명이 벨라라벨라에서 발견됐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무장 병력이 아니었고, 처음에 소개한 8월 6일 밤에 벌어진 벨라만 해전에서 배를 잃은 병사들이었습니다. 일본군 병사들은 헤엄을 쳐서 벨라라벨라 섬에 도착한 것이었고, 조슬린의 보고에 의하면 연합군 편 원주민들에 의해 포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보고를 접한 미군 사령부는 병력을 좀 더 보강해 포로들을 접수하라고 명령합니다. 미군 선발대가 출발해 바라코마 해안에 도달할 무렵 조슬린이 또 연락을 취했는데, 난파당한 일본군이 상태가 안 좋지만
포로가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알렸습니다. 미군 선발대는 상륙 해안에 마킹을 하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나 굶주리고 무장도 거의 안 되어 있는 일본군은 미군을 보자마자 도망가서 7명밖에 포로로 잡지 못했습니다. 벨라라벨라에 숨어있는 일본군 패잔병은 약 150명으로 추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륙일이 다가왔습니다. 과다카날에서 출발한 미군은 뉴조지아를 거쳐 벨라라벨라까지 무사히 항해했습니다. 상륙부대 호위로 미군은 구축함 12척을 동원했는데 지금 이 사진은 벨라라벨라로 가는 미군 호위 구축함을 찍은 것이라고 합니다. 8월 15일 오전 6시에는 문다에서 이륙한 미군 항공기가 어모를 위해 도착했습니다. 미군은 오전 6시 30분에 바라코마 부근에 상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오전 3시에 일본 정찰기가 이 지점에서 미 함대를 발견했고 오전 8시경 6기의 폭격기와 48기의 전투기가 벨라라벨라에 미군을 발견합니다. 일본 항공대는 상륙부대와 함대를 공격했으나 강력한 대공포화에 막혀 큰 전과를 거두지 못했고 미군의 상륙은 오후까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미군은 카트윌 작전의 초반 상륙 후 가장 큰 규모의 상륙 작전을 시작했는데요. 뉴조지아에서 계속 수세에 몰리는 일본군이 어떻게 대항할지 그리고 미군의 작전이 어떻게 진행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